월 500까지 버는 필승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핵심 한 줄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 이 RCS 중에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이거 100만 원에도 무조건 산다. 그거를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모든 걸 다 쏟아서 RCS를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RCS는 월 500 버는 것까지만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요. 월 500까지 버는 필승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순합니다. 5만 원짜리 마진을 100개 팔면 500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했는데 하루에 3.3개 정도 나가는 거는 솔직히 뭐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3개만 나갈 때까지 물길한다. 그러고 잔다. 라고 생각하면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마진이 5만 원이어야 돼. 10만 원짜리 팔던 100만 원짜리 팔던 마진이 5만 원이어야 돼. 서비스가 됐던 제품이 됐던 노하우가 됐던 상관없어. 5만 원 마진이면 돼.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를 100개 파는 게 지금 만 원짜리 마진을 500개 파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같이 더하기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게 이제 핵심 한 줄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 이 RCS 중에 여러분들의 5년 전한테 팔 물건이나 팔 노하우를 지금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좀 변화가 큰 사람이라면 1년 전.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삶의 변화가 크니까 1년 전이고, 삶의 변화가 부족한 분들,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10년 전. 10년 전에 나한테 팔 물건과 노하우면 돼요. 제가 한번 그 노하우만 가져와 봤거든요. 5년 전에 나한테 팔 노하우를 한 5개 써봤어요. 제가 5년 전에 나한테 판다면 이런 거를 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는 알게 됐는데 바쁘게 일하면서도 너가 이상형을 한 달에 2명씩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5년 전에 N구나. 똑똑히 들어. 너 되게 중요한 거야. 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10만 팔로워 만드는 방법. 이제는 알아요. 이게 원 컨셉으로 3 솔루션 이런 정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컨셉이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유튜브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한 가지 솔루션인 데가 잘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개콘 멤버들이 개콘 코너 하나를 그냥 유튜브로 만들었더니 100만 넘는 게 있잖아요. 뭐 꼰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게 여러 가지 컨셉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원 컨셉이에요. 지금 잘 된 유튜브들 다 원 컨셉이에요. 근데 초반엔 이것저것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컨셉을 해야 되는지 알죠. 10만 넘어가려면 그냥 고기를 구워 먹든 컨설팅을 하든 뭘 하든 람보르기니 위에서 했으면 돼요. 거기서 취침을 하고 거기서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사람 거기서 지나가다 컨설팅하고 이러면 10만 원 그냥 넘어가.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를 저는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돈 많이 벌면서 가족을 잃지 않는 법. 이거가 이 돈을 많이 벌어본 분들이 여기 없어서 잘 모를 텐데 연예인들이 이거 진짜 공감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줘요. 막 집도 사주고 이러는데 가족을 잃게 돼요. 왜냐면 인간은 다 저팔계라 디폴트 값이 되거든. 내가 뭘 주면 그거를 안 줬을 때 서운해지는 거지. 그래서 연예인들도 사업가들도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들한테 이거는 필수로 알려줘야 되는 방법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가족을 잃게 되니까 돈도 많이 들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나한테 꼭 해주고 싶고, 큰 극찬이 제가 한 3번 정도 왔는데 그때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30분만으로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줄 것 같아요. 제가 제 과거한테 이거를 많이 알려준다면 얼마에 팔까요? 제 5년 전 혹은 7년 전한테. 근데 100%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이상을 2명씩 만나고 10만 무조건 되고 500, 490만 원. 저는 이 정도 책정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정도 돈을 받지 않고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5만 원이나 7만 원에 판다면 사지 않을까? 그 결핍을 최면효과로 정확하게 인식만 시켜준다면 내 인생을 보여주고, 그러면 5만 원이나 7만 원은 사겠네. 그게 뭐죠? 지금 유행하는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이 지금 보니까 책을 좀 싼마이로 하는 느낌이고 기술서적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 결핍을 후벼 파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도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랑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분이 했던 과거에 그 5년 전에 팔려는 거를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교도소 출신이야. 교도소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법 이런 걸 냈어.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걸 살 수 있잖아. 저는 그걸 못 낸다는 거지. 이게 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다고. 5만 원이면 그냥 치킨 2마리 이걸 안 산다고? 사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RCS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품이라고 하지 말고 알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모든 걸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것들을 제품으로 충족하기가 좋습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품보다 오히려 노하우가 이게 좀 더 괜찮은 대안이잖아. 그러니까 대안 자체가 어차피 완벽한 대안은 없는데 노하우가 그나마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들 과거가 어디에 있는지만 지금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 모여있는지만. 5년 전 나한테, 1년 전 나한테 팔 수 있는 것들, 제품이랑 서비스들을 써봐야 됩니다. 5개씩. 자, 여러분들 초반 소싱을 진짜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싱을 못한다면 좀 전에 말한 건 전자책 같은 경우는 글이 대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안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80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저한테도 팔 수 있을 거고. 그러면 C에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과거의 모습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나요? R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모든 게 다 R이에요. 공기도 R이고 돌도 R이고 뭐 다 R이에요. 제가 하는 노하우도 R이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의 범위를 너무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월 500까지는 내가 팔 수 있는 이 R을 다 팔아야 된다고. 지금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는 사실 뭐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은우나 뭐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이제 모델을 하거나 뭐 이런 거니까 이거 말고 시간을 팔아야 돼. 노하우 팔아야 돼.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여러분들이 따기는 또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서 가능성 있는 건 사실상 요것들이죠.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그 남의 노하우나 남의 그런 것들을 다 형식화해놓고 물건화 해놓은 게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판매가 제일 쉽다는 거지. 위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그래서 제품으로 돈을 벌고 그 노하우로 올라가고 기술로 넘어가는 거죠. 자, 과거에 나한테 팔 R을 제품으로 노하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시원을 살았다면 고시원에서 이것만 있으면 원룸처럼 살 수 있다 이런 걸 팔면 되고 대신 고시원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잘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뚱뚱했었다가 지금 살을 뺐다. 그걸로 팔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뺐는지. 사실 뭐 TV에 나오고 뭐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거고. 그걸 만약에 유튜브 한다면 여러분들이란 R, 여러분들이 살을 뭐 30kg 뺀 여러분들이란 R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걸로 어떻게 제품을 또 연결할 것이냐 혹은 그거의 조회수로 돈을 벌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R. 나라는 자체가. 그리고 내가 만약 어줍이다. 운동을 해도 어줍이다라고 하면 어줍을 커버할 수 있을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들 팔면 되는 거고. 이성을 만나면서 어떤 노하우가 있었다면 그런 걸 팔 수도 있고요. 저는 전자책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는 100만 원이어도 산다는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이거 100만 원이어도 무조건 산다. 그거를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제품도 내가 과거에 이거 50만 원, 100만 원에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는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품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50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모든 거,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아야 돼요. 제품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리 질문 준 Q&A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해소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박땡솔님, 첫 판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걷겠다는 의지겠죠. 발이 두 개가 있고. 저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500을 첫 판매를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한테 제가 첫 판매 못하면 내일까지 못하면 귀 하나를 자르겠습니다. 이분 바로 할걸요? 뭐 사실 판매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중국 플랫폼 이용하면 바로 하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거를 판매하고 싶으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어떻게든 돈 벌어야지 하면서 좀 꾸물꾸물대죠. 좀 이런 것까지 하긴 좀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약과 보상 이 정도까지 해봤다 하신 경험 공유해 주시면 작업법을 실행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를 못하면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못 모으면 나는 이거는 되게 과분하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제 보내는 게 맞겠다. 나는 조금 부족한 인간이니까 안 되겠다. 하고 단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약이었어요. 그 정도 제약은 전 수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약이라고 하면요. 진짜 강제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약속한 건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게 안 지켜지면 나는 항상 나한테 관대해집니다. 어차피 거짓말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골프 컷싱을 이루셨대요. 잘하셨어요. 근데 결핍이 낮아진대, 골프 컷싱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할 거야 했는데 했어. 한 달에 1,000만 원, 1,500을 벌었어. 그러면 다시 좀 나 잘했다. 나 좀 안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얼마 모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차이가 거의 없거든. 그 이룬 거랑 이루지 않은 거랑 남들이 봤을 때나 내가 스스로 인지했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라는 게 한 달에 많이 번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많이 모은 사람, 이때까지 모아서 안정적인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지금 1억을 벌어도
지읒 비읍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뭔가 거만해지거나 우쭐해지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상 조금은 어리숙한 겁니다. 한동안은 결핍 상태로 둬야 돼요. 그 고정을 못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월 5천 순실 이하까지는 웃은 적이 없어요. 그 수익 때문에. 저는 일단 큰 계획이 없고요. 저는 되게 작은 사람이라서요. 그냥 좀 새로운 분야 들어가면 또 멤버들이랑 또 나눠 먹고 또 다음 넘어가고 으쌰으쌰하고 뭐 이 정도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깜냥이 엄청 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조 정도만 모으는 걸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에 주목받는 캐릭터가 되고 싶긴 하죠. 학교나 공부로 성공보다는 자립하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한 캐릭터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쩌면 작은 꿈입니다. 네, 타업체나 플랫폼 회원들 뭐 욕을 한다, 악플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리뷰 저격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컬렁한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좀 나이가 있어 보이세요. 컨트롤. 웬만하면 컨트롤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날 미워해서 하는 소리랑 내 자유와 안전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 지키는 거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면 안 하면 돼. 근데 이게 더 중요하면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에 진짜 기분 나쁜 욕을 3개 들어요. 근데 그걸로 한 달에 3,000을 벌어. 그럼 벌 거예요? 네. 그러면 욕이 사실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아. 근데 그렇게 욕 먹는데 돈도 못 번다. 그럼 열받는 거지. 저는 51대 49만 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만 더 앞서도. 대부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먹거나 뭐 이런 거가 그거가 너무 예민하면 이 일이 안 맞아. 그리고 세상에 돈 번 사람 중에 그렇게까지 욕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더 그래요. 보여지는 삶이니까. 솔직히 재벌들도 욕 먹는 와중에 사실 삼성이 우리나라 왕국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위잖아요. 사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까 삼성은. 근데도 이재용 씨도 거기 나가서 바보 행세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람들 욕하고 막.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욕 먹기 싫다고? 여러분들 좀 욕을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물건 팔면서 악플 받고 뭐 후기 안 좋은 거 95대 5 아닙니까? 이득이 95고 기분 나쁜 게 5 정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얻는 이득이 크면 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유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효율적인 걸 선택하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지키기 위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2번째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컨트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아니라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땡영님, 습득하는 것이 느린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커머스에서는 이해력과 습득력, 기동성이 진짜 중요하거든. 빠르게 캐치하고 딱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제너럴하면 작형님 강의가 가장 여러분들이 빨리 돈 벌기 위한 방식인 것 같아요. 작형님은 좀 되게 빠르거든. 이렇게. 저도 이제 잘 못 쫓아가요. 그 정도의 플랫폼 적응력과 이런 거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느려. 이거를 이제 메타인지 했어. 그러면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커머스를. 아니요. 어차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스테판 커리 아니죠. 인종이 다르죠. 아무도 모르세요? 네, 아이버슨입니다. 엘렌 아이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제가 농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키가 183입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죠? 엄청 작은 거예요. NBA 평균 키보다도 낮은 거예요. 대부분 가드들이 88 뭐 이 정도 됩니다. 스테판 커리가 87, 88 정도 되죠? 되게 작은데 이 친구가 MVP를 받아요. 다 이깁니다. 다 이겨. 1대1이나 2대1 다 이겨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와, 저렇게 살고 싶다. 실제로 뛰는 모습 보면 난쟁이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2m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핑계 없이 그때 가장 상대가 강할 때 LA 레이커스를 결승전에 만나면서 저는 이 경기에 이기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혼자. 그리고 패스도 없어. 그냥 다 넣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만약에 NBA에 가는데 난 183이라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성장 못했겠구나. 키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변수잖아요. 내가 좀 느린 거는 바꿀 수 없는 변수잖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선을 다해를 생각하는 게 좀 더 뛰어난 거고. 자, 유해진 씨가 나는 잘생긴 꽃미남 역할 맡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넌 안 돼. 하지만 너도 주연은 할 수 있어. 못생기면 주연을 못하나요? 근데 유해진 씨는 주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게 그냥 하면 되지. 왜 본인이 느린 거를 마치 단점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차원 같은 역할은 못 맡겠지. 유해진 씨는 죽어도 깨나도. 근데 어떻게 그게 본인인데. 여러분들이 습득력이 느려도 그 느린 와중에 본인만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유해진 씨가 할 수 있는 코믹 주인공이 있는 거고 그거를 차은우 씨는 못하겠지. 그걸 부러워할 수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장도 보면요. 좀 빠른 애들이 하는, 판단력이 빠르고 이제 되게 빠른 애들이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좀 느리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끼리의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영역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애들은요. 항상 방심이라는 독이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느린 사람들은 방심하진 않잖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R을 잘 파악하고 그 자체에서 성장하려는 시도와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라면 이제 이 상황이야. 느린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정말 지독한 제약. 그런 사례는 없긴 하지만 본인을 좀 더 많이 갉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제약이면 아마 느려도 빨리 습득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니 해도 내가 약입니다. 성장할 때. 근데 이제 남이 날 안 때려주니까 내가 나를 때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 물리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상관없어요. 멍청하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아프든 상관없어. 그냥 그 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성공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알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초반에서는. 본인을 떼놓고 성공하려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해진인데 자꾸 차원의 역할을 맡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들이 이미 성장하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작더라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확신을 가지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거는 만약에 제 동생이었으면 진짜 한 대 때렸죠. 김땡우님. 자, 물어봅시다. 저는 내년에 재산을 2배로 불릴 수 있나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냥 목표로 할 뿐이죠. 항상 전 2배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불안함을 남으로 채울 수 있지 않다니까요. 그거를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실행하는 그 한 가지의 먼지 같은 일이 나한테 확신을 쌓이게 해주는 거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냥 망상으로 시간 뺏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그냥 내가 오늘 하나 파는 거 500만 원 버는 거 하루에 3만 원 버는 거 그거에 집중해야지.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니까. 근데 무슨 확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는 행동으로 조금 더 믿을 뿐이죠. 자, 월 500이나 월 500 이상인 분들은 월 5천 버는 거 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못하면 죽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멀다 생각하면 하루에 마진 얼마인지 상관없어. 5개만 팝시다. 새로 알 등록해서 5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 훌륭하고 잘한 거야. 그걸 목표로 하면 돼요. 그리고 5개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기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5개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팔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깔아주는 역할? 아우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푹신한 쿠션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이제 어느 공간이든 어느 위치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사회든 여러분들이란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귀엽죠. 누나 3명의 아들이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예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모두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철이 일찍 들긴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그 막내 아들로서의 역할을 했었구나.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이제 뭔가 툭툭 건드리는 애들도 뭐 있었고 좀 짜증났어. 저는 지금도 학교 폭력 애들을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고 뭐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 학교 폭력 했던 애들은.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있었어요. 좀 약하고 공부 잘 못하고 농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런 포지션.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노는 게 재밌더라고. 여자랑 술 먹고 노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21살 전까지는 그런 포지션에서 그냥 칠렐레 팔렐레 놀았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냥 어쩌면 잉여 인간이죠. 생산을 하지 않고 그냥 놀러 다니는. 그리고 제대하고부터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토익도 800을 목표로 했는데 800이 못 넘었고 학교도 좋지 못하고 취업에서는 진짜 완전 바닥. 그런 사람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저는 한 달에 최소 1억 이상은 벌어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남이 정해주지 않더라. 남들은 다 야 어디 취업해 한 달에 300만 받아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에서 제 역할은 한 달에 300 버는 인간이 아닙니다. 1억 벌고 시간 내 맘대로 쓰고 남이 나를 이제 시간을 조종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난 한 달에 평생 200 받고 300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안 돼요. 기초반은 사실상 기술적인 거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그들한테 휘둘리게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